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바깥에는 좀 봄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한 주의 시작 신세계와 어떤 이슈로 함께 할까요? 일단 최근에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실적 발표에 시장의 눈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S&P 500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실적 발표를 현재 부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기업 실적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그 밖에 대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 이어갈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서 채팅방을 통해서도 편리하고 빠르게 또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주말에 있었던 이슈들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또 좀 점검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기업 실적 주간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들도 계속 러쉬인데요. 그리고 또 S&P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주시하고 있는 오일 가격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중요한 해외 선물인 만큼 또 트럼프의 트위터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외신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 어떤 마스터가 나오셨을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국가대표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오기 전에 또 달러가 더 강해져서 우선은 비도 축축 오고요. 비 냄새도 나고 수익 냄새도 납니다. 수익 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함께해서 기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잘 올바른 수익으로 이끌기 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또 선재 마스터님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루 장에 그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나는 수익 나기 좋은 날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 오늘 월요일장의 시작 선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책임져 주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할 텐데요. 현재 부근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일단 이거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2677포인트 선으로 0.22%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하락한 이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6700선은 다시 한번 반등하네요. 회복하면서 6701.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볼게요. 좀 아쉽게도 유로
유로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24 중반대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현재는 1.23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1.22900달러인 0.40% 약세 흐름 3거래일 연속 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133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이죠. 1327.2달러로 0.7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앞서서 살펴드린 유로FX와 골드와도 같은 흐름입니다. 고점 이후에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자, 크루드오일은 오늘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8달러 이탈 이후에 67달러 중반대 가격대도 깨고 그리고 67달러 초반대까지 내려가면서 67.3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90선을 뛰어넘습니다. 일단 90선의 초반대까지 회복된 이후에 지금 중반대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인데요. 90.4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와 골드, 크루드오일까지 3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현재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요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 S&P라든지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은 소폭 좀 강보합권인데 아직 확실한 방향성은 보이고 있지 않은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현재 부근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박남캐스트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오프닝 이슈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요, 미국 전쟁이 발발한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밝혔는데요. 거대한 글로벌 무역 정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 그와 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은 심각하지 않다면서 아마 갈등이 정말로 커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는 더 뛸 것이고 삶의 질마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연은은 철강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일자리에도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보도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역시나 이번 주 역시 이제 실적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실적들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대규모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P 500 구성 기업 가운데 16.5%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중에서 80%가 넘게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P 500의 그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보잉 이렇게 3분기에 그 3분의 1 정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에서 아이폰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이폰 X를 내놨는데요. 이 연내 단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 X를 단종하면 2014년에 출시했던 저가 모델 아이폰 5C 조기 생산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가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999는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폰 최대 부품 공급 업체 하나인 대만 반도체 제조사 TMSC 그리고 애플의 3D 센싱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AMF도 역시 이 재고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4월 합성 PMI 예비치가 55.2로서 예상치 54.8보다 하회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역시나 독일의 4월 제조업 PMI도 예비치 58.1 역시나 이 수치는 예상치 상회라는 소식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23일 아시아 시간대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 오펙이 또 그 짓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이 모든 것의 원유량이 기록적으로 많은데도 유가가 인위적으로 높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은 죄송합니다. 오펙이 석유 시장의 장기적인 공급 네. 네, 지금 크루드오일, 오일에 대한 이슈를 하는데 워낙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박나은 게스트의 모습인데 이어서 계속적으로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갑자기 지금 아나운서 하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이 오펙이 석유 시장의 장기적인 공급 과잉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펙의 에너지 장관은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격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2년 전에 그 공급 과잉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오펙이 이를 자초한 것이 아니면서 이 과정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 선에 근접한 가운데 유가가 더 오르면 미국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현재 유가는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서 미국 에너지 산업의 회복에도 보탬이 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WTI 가격이 여기에서 더 오르면 소비 위축은 물론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가속화까지 새로운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 미국 국채금리 3% 돌파에 108엔선, 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년물의 수익률이 3%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오프닝 이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소님과 함께 또 살펴본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기술주 하락과 금리 상승 우려에 상승이 제한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소폭의 반등권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677.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 6월물입니다. 달러 강세 기조에 유로화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이죠. 자, 3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최근 현재 가격대는 1.23달러가 이탈이 된 1.2294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6월물이고요. 역시나 달러 반등과 그리고 트럼프 개입 이후에 일단 사이 실현의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를 68달러 이상으로 높였었던 크루드오일이 현재 부분은 68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67.39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 6월물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달러 반등을 시도하면서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골드 역시나 1330달러 이탈이 된 1327.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장 좀 거래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주말 새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지난주에 마감을 했었던 가격대에서 현재 구간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또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 시작을 저희가 또 신세계를 통해서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인데요. 계속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들으셨을 것 같고, 현재 부분은 S&P 500은 2725선 가까이 좀 반등을 한 이후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현재 부분이죠. 2700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소폭의 강보합권이고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업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님이 지금 또 관망 들어주셨고, 박남캐스터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현재 부분에서 워낙 일단 추세가 변한 것이냐, 또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이냐 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주시니까 더욱더 모르겠어요. 들어볼까요? 자, 지수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전반적인 포지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수렴 구간이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지정해 놓았던 구간들 딱 중간에 머물러 있죠. 자, 그렇다면 우선은 매수 매도 관점을 동시에 봐보자고요. 자, 우선은 나스닥부터 S&P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방향들은 똑같을 거니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저항들, 얘네들 지지력들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튀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그 다음에 달러 강세, 그 다음에 고점 테스트의 실패. 걔네들이 약간 밀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제 보합권에 들어와 있죠. 자, 아래 하단부 지지력이 있습니다. 자, 달러 강세에 우선 배팅을 하고 싶은데,
저도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른 애들 매도로 빼먹고 또 다시 재매도 걸어놓고 얘도 매도를 치려 했는데 이 지금 라인 때문에 지금 매도를 안 치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우선 그렇다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아이들 그대로 또 이렇게 막히겠죠. 자, 보합권입니다. 자, 나스닥 보합권이다. 큰 구간에 지지력이 있고 중심 자리에 있다. 자, 그렇다면 S&P. 자, 우선은 이 구간대 지지력에서 계속적으로 배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지는 않고 눌림을 왔어요. 2660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냥 큰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고점을 시도하다가 무너지면 얘네들은 급락이다. 그래서 고점을 시도하지 않고 전 고가를 테스트하던 물량들이 우선 양보를 하기 시작했다. 자, 지지력을 우선 받아내기 때문에 지지력은 받아준다 본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실적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분을 두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나 걔네들 때문에 매도 무너질 거냐? 그거 확정 짓기 아직 어렵죠. 자, 그렇다면 걔네들은 추세 상단부 저항을 갖고 있냐? 예,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걔네들은 지지력을 갖고 있냐? 아무래도 얘네들은 지지력은 뭐 아래 구간들은 분봉에서 보셨다시피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상단부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자리에 놓여있는 나스닥 지수를 봤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을 두고 있을 거고 아래 구간들 가로저항점에 저항점들 매물대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많이 뚫려다 실패를 했죠. 이 매수 물량들이 다 빠지지 않았다면 물량들은 아직 이 구간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상담 제약을 두고 있고 아래 저가 지지력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단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배팅을 하겠다 한다면 그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분명한 거는 얘네들 S&P 2764 지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2764 지수까지 가능성 열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추세 상단부를 테스트하다 무너지는 것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부 2660 지수도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도 못 본다. 그 다음에 매수로 그냥 끌고 갈기에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너무 제약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황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의 위아래 매수 매도가 유리한 보합 혼조세의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이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선물에 대해서 현재 매수와 매도 양 포지션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현재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매도 쪽으로는 2600선도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도로 좀 갈 수 없고 일단 2600선에 대해서 좀 깨진 이후에 매도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매수와 매도 모두에 대해서 좀 양 포지션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됐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방 쪽과 상승 쪽 위쪽에 대한 가격대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네. 오늘 내에서 손댈 수 있는 구간은 2685 지수 네. 상단부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2660 지수 하단부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큰 그림은 아무래도 2650 지수 지지력에 얘네들 매수 쪽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 매도를 보고 싶은데 그림 자체가 가다가 꺾인 아이들이라서 지지력에서 다시 한번 기회만, 그러니까 여기서 부합을 띄다가 악재가 사라지는 듯하다 혹은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걔네들 구간 내에서만 달러 강세의 지수가 버텨준다면 걔네들 달러 강세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이 반등을 노릴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북은 아직 좀 개장하기 전입니다. 15분 전이기도 하고 지수에 대해서는 상단 쪽으로는 2685포인트이고요. 그리고 하단은 2660선에 대한 지지 좀 위아래 선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포지션 좀 결정하셔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캐스터 쪽에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네, 들어볼까요? 네, CNBC 보도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지금 올라가는 금리에 계속 주시를 하면서 개장을 앞두고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약간의
계속 어닝 시즌이 계속된다고는 하지만 또 일부 업체들은 또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를 들면 할리버튼은 뭐 애널리스트 예상치대로 나왔지만 수익은 하락을 했고요. 또 하스브로는 또 3% 이상 하락을 했고, 또 알래스카이어는 기대치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또 수익 자체는 실망스러운 수치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씩의 뭐 전반적으로는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업체별로의 그 명암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기대치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흐름세가 무조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이제 기술주에 대한 좀 하락세가 조금 예상이 되면서 다소 단기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전망은요, 이 정세, 그러니까 지정학적 상황과 또 북미 회담 등의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지만, 당장의 지금의 단기적인 상황으로는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승 쪽으로보다는 하방 쪽에 대한 의견이 외신 쪽에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현재 부분은 아직 개장을 하기 직전이고요. 10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18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S&P와 나스닥 모두 현재 부분에서 좀 소폭의 강보합권이고, 일단 이전에 이거를 연속 좀 고점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개장 상황과 이 이후에 대한 지수 방향성도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단 쪽으로 2685와 하단 쪽으로는 2660선에 대한 부분 가격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슈는 유로FX입니다.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 말씀을 해드렸을 때 달러 인덱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FX는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 부근의 상황입니다. 1.22900달러로 0.40%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유로FX도 의견 나눠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 유로FX입니다. 들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유로FX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근에 몇 거래, 한 일주일 전입니다만 1.24달러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현재는 1.2289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마스터님이 다운을 들으셨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0때까지 추가 큰 그림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잠깐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92지수 확인하러 가는 거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좀 약간 뚫으려고 해서 한 2, 3일 안에는 완전하게 뚫을 수 있는 걸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좀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고점을 아직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눌림에서 돌파 여력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매수 배팅이 우리가 90.20대까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합을 뛰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로 가는지 보자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늘 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90.20대 지지력에서 10대까지 지지력에서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눌림 매수 배팅 92지수까지를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물론 오래 걸릴 겁니다. 얘네도 돌파하는데, 지금 만약 돌파를 했다고 가정을 둔다면 얘네도 돌파하는데 한 2개월 걸렸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뚫렸으니까 눌림을 매수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기 전에는 이제 이 구간대에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21시까지 봐야 되는 구간이라서 지금 여기서 매수 반등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루드오일하고 유로, 그 다음에 골드 매수 반등을 줘서 이제 저희가 목표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고 왔었고요. 그래서 17시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매수로 이만큼 배팅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위부터는 반등 매도 전략으로 다시 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미장 기다렸다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얘네들 추세 저항들 잘 지키는지를 보고 하신 게 낫고, 우선은 매수를 이 자리까지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도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장 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뭐 잠깐 볼까요? 뭐 네. 굳이 볼 필요 없겠네요. 함수가 보조지표나 이평이나 볼린저 밴드 중심 보면 중심 자리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두고 있을 겁니다. 이런 패턴의 이런 그림이고 이런 타이밍이면 딱 그러겠죠. 하단부 저항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거고요. 쫓아가는 매매는 못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눌림에서 매수 배팅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조금만 먹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미장 때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단부를 깨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늘 월요일 날 저녁에 못 깰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얘네들 매도로 빼먹고 그 다음에 매수 반등까지 노렸다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 미장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등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뭐 92까지는 좀 보시는데 그 92가 지금 현재의 상승세로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이후에 좀 과정들이 있게 좀 92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좀 반등 시 매도 시점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좀 본 이후에 매도로 볼까요? 별로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게 보지는 그래요? 않고요. 네. 오늘 일봉선에서 뚫은 거잖아요. 그 네네. 달러 인덱스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저가에서 이렇게 매수 배팅 한번 들어오고 중간 눌림에서 매수 배팅 들어가고 또 여기서 매수 배팅 들어가다 약간 눌렸다가 하루 정도 고생하다 다시 배팅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하권 볼랐는데 또 며칠 동안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할도 하고 지속적으로 쭉 끌고 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떤 상태로 이제 확신을 갖냐? 하단부 지지력이 3번이나 추세를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윗구간들 좀 러프하게 체크한 거지만 지금 90.530대, 그 다음에 91.50대라고 보시면 되죠. 470대니까. 그 다음에 91.950대 이렇게 해서 92 지수까지 이 마디가를 체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작은 눌림입니다. 얘네들 뭐 일봉상에 봐야 되겠지만 90.240대 아무래도 오늘 돌파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급락 있었을 때겠죠. 유럽장 17시부터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저항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사인을 목표가를 여기를 딱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후의 그림은 아무래도 확신하기가 아직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유럽장이 열리면서 5시 반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무너졌다면 걔네들 뭡니까? 미장에서 얘네들 부하권 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얘네들은 이게 저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많이 매도로 밀었다 그래서 추세가 돌파하기 전까지 관점을 변화시키기 좀 무리수라는 거죠. 자, 얘네들 매수 잡아도 저가 하단부 제약까지 못 버릴 거고요. 2270 지수까지는 못 버릴 거고요. 1.2270 자리까지. 그리고 저희가 여기 배팅 들어갈 때 거기다 손절 잡고 배팅 들어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매도를 치더라도 1.2310대 위에서까지도 못 버리고 버텨서 보셔야 되는 구간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아직 좀 확정하기가 어렵죠. 얘네들 매도 뭐 저는 한번 먹고 또 다시 매수 빼먹고 매도로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돌려놨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분할을 하겠다는 의지고요. 그 다음에 롱포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 구간들 반등을 주더라도 끌고 가겠다는 건데 지금 공격적이고 본인이 분석한 내용이라면 얘들 지금 배팅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걸로 여러분들이 배팅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기는 굉장히 무리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좀 보시고 1.2310대까지 만약에 올라오고 걔네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고 보시고요. 아직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시고 반등의 매도가 유리하다. 한마디로 지금 유로 달러 골드 한 가지 보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의 지지력들 보고 배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뚫었다면 누군가는 얘가 오차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왜요? 가로저항점에 저항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혼조세를 띄울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분명히 뚫었기 때문에 90.20대 지지력에서 저희가 목표가 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 배팅을 잡는다. 단 90.20대가 달러 인덱스가 지지가 된 이후에 다시 고점 영역을 확인하는데 한 길면 2, 3일 걸릴 수 있겠죠. 수요일까지. 그 구간들이 아니면 오늘 미장 때 바로 밀리느냐. 오늘
뚫는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총 고가 지지력에 전전 고가 지지력 2자리 지지력에 배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눌렸다가 갈 거냐 그냥 갈 거냐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스러운 매매보다는 월요일날 미국 아이들의 입장이 정리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마디라고 보고 싸우시면 되죠. 새로운 마디에 들어설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2, 3개월 동안 논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마디 영역을 여냐 못 여냐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선제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고 유리한 자리에서 배팅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안에 얘네들이 추가적인 배팅이 있으면 아 선제의 말이 맞구나 하고 거기서 좋은 자리 배팅을 들어가시는 게 뭐 저랑 같이 안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로FX에 대해서 1.23, 10까지도 반등 가능하고 일단 이 부분에서 좀 무리한 배팅을 좀 자제하시면서 현재 부분 좀 접근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유로FX는 1.22880 선으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와 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격대 설명까지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인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CNBC에 있는 유로 FX 관련 기사 1시간 전에 업데이트된 기사인데요.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10년 미국 국채 수익에 힘입어서 상승의 곡선을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네, 3%라는 그 심리적인 중요한 레벨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또 유로나 옌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하락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게 또한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성실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 이런 것들의 영향을 함께 받아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건 사실이다라고 분석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말하기는 이런 미국 국채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하지만 이 3%라는 수치를 찍으면서 이 시장 채권 시장에는 솔직히 약세 신호다. 이제 점점 약세의 신호고 또 시장의 혼란을 과거처럼 일으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무조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달러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ECB,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앙은행이 안정화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러면 유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며 또 이런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중앙은행 역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적인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지켜보면서 지금 선재 마스터님 말씀만 따나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에 저 역시도 좀 동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럽 시장에 분명히 유럽 은행의 역할이 클 것이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정상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유로 달러의 환율 그리고 유로 FX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에도 다운에 대한 의견 좀 확인을 해봤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이 뭐 앞으로의 전망도 처지는 만큼 하방 쪽으로 상승 시,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에 따른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각 10시 30분 지나가면서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초반부터 좀 강보합으로 소폭의 반등권 이어가고 있는데, 반등 이후에도 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상승의 그런 힘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이죠. 2676.50포인트로 현재 S&P 500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S&P 500은 이전의 상황과는 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0.36% 상승한 6,700선과 6,690 후반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보시죠. 유로FX는 초반 가격대보다 더 떨어집니다.
일단 1.22820달러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0.46%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최근에 유로FX와 골드, 크루드오일 좀 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6.6달러로 0.82% 하락세, 골드도 1330달러 이탈 이후의 개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일단은 초반에 1% 넘는 하락세에서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7.46달러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0.88% 상승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꾸준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90.475선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중반대 가격대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0.42% 강보합인 90.47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부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오늘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고, 워낙 지수 선물 쪽에서는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폭의 강보합권이죠. 하지만 그 강보합도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S&P와 나스닥은 현재 좀 소폭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현물 쪽에서는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오늘 관망의 의견을 주셨고, 지금 뭐 유튜브 쪽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마스터님 지금 본장에서는 지금 상승 출발을 했고요. 선물인 이거를 여기서 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국선 이야기 하셨습니까? 아니요. S&P와 나스닥 여쭤봤습니다. 네. 네. 뭐 본장 어떻게 보냐고요? 본장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조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2660 지수들 지지력의 윗구간들 2685 지수 저항. 자, 그렇다면 이제 단기 저항들이 지금 딱 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가 맞고 밀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 추세를 지키면 매도는 걱정할 거 없죠. 2680 지수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 매도는 걱정할 거 없고요. 단지 이제 롱포가 아닌 이상에 여기서 저가를 깨는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는 적당히 빼먹고 잊혀잡고 보다가 빠져나오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국선 장들 보셨죠? 이제까지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선물 장 분위기 거의 따라갑니다.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선물도 저희 뭐 잘 수익 내고 나왔지만 굉장한 혼조세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수는 기대치와 그 다음에 악재를 버틸 만큼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급락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저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겠죠.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 고가를 높이고 고가를 못 높이고 있죠. 저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저가를 못 높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합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유럽장에서 이미 고가를 높이고 추가적으로 고가 확인하러 가는데 고가를 못 높여요. 저가를 한번 유럽장에서 낮추고 걔네들을 또 못 낮춰요. 수렴에 들 가능성이 높겠죠. 한마디로 고가나 저가를 강력하게 치는 것보다는 묻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가능성을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변곡 매매의 시작에 그 다음에 익절을 자꾸 끌고 가는 전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합권 매매 그냥 빠져나오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뭐 똑같죠. 얘네들 단기적인 저항점들도 추세로 넘어가려고 시도는 하나 그냥 바로 막혀버리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이 자리에 매도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냥 5차만 두고 혼조세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상황상. 어차피 이건 확률 게임입니다. 나스닥 일봉상의 중심에 놓여있다. S&P 큰 일봉상에서 지지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저항들 매도로 빠졌는데 상단부 제약을 갖고 아랫 구간은 큰 매물대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보합이란 게 뭡니까? 강한 매물대 저항이 있고 방향성을 쉽게 일반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태가 다 보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합권에서 보합 매매라는 건 보합권 안에서의 짧은 손절을 잡고 있는 매매와 그다음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향에 반대해서 시작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그 두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린 거는
얘네들 매도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얘네들 넘어가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마라. 뭐 벌써 뭐 2680 지수는 계속 건들지 않고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하단부 근처에 갔을 때 익지를 잡고 홀딩할 건지 아니면 롱포로 얘네들 2700 지수를 넘어가지 않으면 홀딩한 전략을 할 건지 그걸 지금 딱 본인 증거금이나 계약수나 본인 성향에 맞춰서 딱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뭐 더 수익 날까봐 뭐 손절 10개, 15개도 시겁하시는, 그러니까 마음을 쪼이는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롱포만 대응한다면 오히려 지수는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또 혼조세를 예상을 하고 또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관망 의견 드렸던 만큼 그 부분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작을 했고요. 나스닥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질문을 또 마스터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6,750에 매도 중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서 일단 나스닥은 뭐 상담해 주셨지만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좀 모르시기 때문에 가격대 위아래 손으로만 좀 잡아주실까요? 다시 한번. 네. 잠시만요. 네. 가격이 몇이었죠? 6,700.50포인트네요. 네. 네. 나스닥을 함께 보시죠. 네네. 6,750입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죠? 네네.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뭘 할 수가 있고 본인이 뭘 기준을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702선 저항들 갖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걔네들 여분의 추세선 라인들, 보합원조세에서는 추세선을 넘어가냐 마냐의 싸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추세선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710선이죠. 6,710선 넘어가지 전까지는 긴장하지 마시고 6,710선 위에서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얘네들 똑같습니다. S&P와 똑같죠. 고점을 높이고 고점을 아직 못 높인 상태고요. 저점을 낮춘 다음에 저점을 못 높인 상태죠. 자, 그렇다면 먼저 저점 낮추고 고점을 한번 높인 다음에 저점을 못 낮추니까 다시 고점을 확인하러 가고 있죠.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보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걸 손절을 안 잡겠다면 얘네들은 6,740선 이상까지를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절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6,710선 이상 네. 약간 위에다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분히 보고 다시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뭐 순식간에 얘네들 미장이나 우리가 얘네들 하는 거는 뭐 한두 계약으로 50만, 100만 원 순식간에 나오는 구조라서 기준을 딱 잡으시고 이 두 선을 끄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저가를 먼저 확인하고 같아요. 저가를 낮추지 네네. 못하기 때문에 이 고가를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보합 혼조세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두렵다면 최선의 선택은 보합 혼조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선택은 뭡니까? 손절 라인을 위에다 잡고 보는 거다. 그럼 손절 잡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710선을 좀 손절 라인 잡고 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10분 정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박나기 캐스터 통해서 개장 이슈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국 증시는요, 오늘 월요일 출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와 또 캐터필러사가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월가에서는 이러한 금리 상승에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크사는 2.1%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서 이 의약품 쪽에 키투르다라고 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개발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 역시 1.3% 증가를 했고요. 이 때문에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이 캐터필러의 확장에 대해서 여기서의 또 다른 수익이 기대된다면서 이에 대한 점수를 후하게 높였다는 소식 역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금리 역시 상승입니다. 10년 국채의 지수가 지금 2.99%가 됐는데요. 역시나 또 3%까지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월에 3% 혹은 그 이상이었던 이 마지막 기록이 있던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연준이 계속해서 이 금리에 대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시장은 계속해서 그래도 저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장은 아직 견딜 만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국채는 아직 계속해서 경쟁 수치에 왔다 갔다 하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고 한 스트래티지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연준의 계속하는 이런 긴축 정책은요, 이 경제가 그만큼 아직은 이런 단계적인 정상화, 이런 통화 정책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흡수할 만큼의 아직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알파벳, 3M, 아마존, 그리고 쉐브론 등이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말까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3분의 1 이상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기업 실적들 주시를 하면서 지정학적 상황 역시 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 소식으로는 PMI 수치가 이제 동부시각 9시 45분에 또 발표가 되고요. 또 기존의 그 주택 판매 지수 역시 아침 10시에 발표된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분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채에 대해서는 일단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시카고 연은지수 발표 이후에 2.966%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과 국채 자체 가격대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 자체는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현재 10년물 국채도 역시나 오늘장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119-13.0선에서 움직이면서 보합권 쪽에서도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국채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지지받았던 가격대가 좀 빠르게 이탈이 되면서 하락세가 나왔고 일단은 12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그리고 국채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빠지면은 또 지지선이 어느 선 이냐 뭐 그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왓소님. 네.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우선은 뭐 다 네. 그림들 온 것 같은데요. 일단 하방 쪽으로는 다 나왔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은 잠시만요. 한번 네.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 네. 우선은 잠시만요. 일봉상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구간대 딱 이게 뭐죠? 제가 체크해 놓은 것 같은데. 저장이 되어 있으셨겠죠? 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좀 안 봐서요, 국채 수익률을. 국채 저희 시간에서도 좀 오랜만에 좀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 네. 우선은 뭐 그림 좀 보는데요. 네. 우선 하단부 지지력들 저하 뭐 특별한 방향성들은 뭐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추가 하락을 좀 보시는지 또는 지지가 뭐 되는지. 이렇겠죠. 네네. 우선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수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뭐 약했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저번에 그랬죠. 달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움직였죠. 국채는 뭡니까? 안전자산의 최마지노선이죠. 투자할 데가 없을 때 그냥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 투기 성향하고 맞지는 않죠. 그림들이. 지금 보면 뭐 저가에서 반등 줄만한 그림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얘네들 저항을 두고 있는데 큰 흐름상에서의 그림들은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저가를 낮추고 반등 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긴 하나 얘네들 매수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추세저항 구간에서 받는 게 좋고요. 지금 얘네들 멈춰서 이렇게 논다는 거는 지금 얘네들 매수 쪽으로 시도하다가 지금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한마디로 얘네들 기술적으로 보는 이유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분석을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는 거는 세력들이 뭘 손댔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세력들의 의중을 보는 거지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자,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력도 보이죠. 자, 이 구간에서 저가를 깨고 있는 아이들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매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자, 매도가 강하기 때문에 쭉 밀었어요. 애들이 추세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가 있더라도 얘네들 뭡니까? 반등 없이는 추가적인 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그림들이죠. 근데 얘네들 매물대 저항들을 두고 있는 상단부, 하단부 저항, 그 다음에 추세의 저항 구간에서 급격하게 매도로 밀린 아이들을 끝까지 끌고 갈 사람들이 없죠. 한마디로 여기서는 추가적인 그림들 보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고요. 근데서 얘네들 이렇게 힘이 없는 아이들 뭐 계속 반등 보실 겁니까? 반등 해봤자 오늘 저가에서 배팅 들어온 아이들은 한 딱 2배수입니다.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자, 그렇다면 걔네들은 아직 저항을 갖고 싸우겠다는 이야기고요. 얘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막혀서 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가, 저항에, 그 다음에 위에 고가, 제약에 보합 혼조세 예상하시고요. 추가적인 화요일, 수요일 이후에 그림들 만들어졌을 때 방향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에 대해서 10년물 국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튜브로도 질문 주시고 현재 가격대도 120선이 깨진 이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S&P 500과 유로FX 그리고 계좌항에 대한 이슈까지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부분 잠시 2부에서 여러분의 상담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다양한 내용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